아이고,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냐. 조상님 올릴 음식에 피를 묻힌다니.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는 며느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코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죠. 하얀 전 위로, 만두피 위로. 재수없게 시리, 이거 다 버리고 새로 붙여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민우였어요. 부엌에 쓰러진 아내를 봤습니다. 피 흘리는 아내를요. 민우의 눈이 뒤집혔어요. 말없이 거실로 걸어가더니 제사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죽은 조상 정성 따지다 산 사람 찾겠네. 이런 집안 귀신이라면 내가 목둥이로 때려잡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아내 부릴 생각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 민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죠. 결혼 5년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마트에서 사온 것들로 대충 차렸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셨고, 근데 글쎄 말입니다. 올해 설을 일주일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니.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토요일이요? 왜요? 집에 좀 와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게 될 거야. 이상했지만 토요일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계셨어요. 한복을 입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복까지 입으시고. 시어머니 앞에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책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책인가요? 족보야. 우리 집안 족보. 족보요? 그래. 저번 주에 친척 어른한테서 받았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족보를 펼치셨습니다. 보거라. 우리 집안이 알고 보니 귀한 선비 가문이었어. 선비 가문이요? 그래. 조선시대 문과 급제한 선조도 있고 벼슬도 지냈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 설부터는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겠어. 제대로요? 응. 정통 종가집 방식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가집은 아무렇게나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예법이 있어. 예법이요? 그래. 음식도 마트에서 사온 걸로는 안 돼. 다 직접 만들어야 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뭐, 할 필요 없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 족보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귀한 가문인데.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설 준비 좀 해야겠다. 준비요? 응. 이번 설에는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해. 무슨 음식을요?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받아보니 음식 리스트였습니다. 세상에나. 두부, 식혜, 전 15종류, 만두, 떡, 나물 10가지. 이걸 다요? 그래. 다 직접 만들어야 해. 어머니, 저 직장 다니는데요. 알아. 그래서 연차 내야지. 연차요? 응. 설 열흘 전부터 여기 와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열흘이요? 응. 두부도 콩부터 갈아야 하고, 식혜도 엿기름 내려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리예요. 무리? 옛날 종가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했어. 옛날이요? 지금은 2025년인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어머니, 제 말은 내가 싫으면 제사 안 지내도 돼. 그럼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니? 남편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서연이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무리? 며느리가 명절 준비하는 게 무리니?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조상 섬기는 마음은 똑같아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열흘 전부터 올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너무 무리하지 마. 응.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열흘 동안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만들라고요? 일주일 후 설을 열흘 앞두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팀장한테 말했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연차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시댁에서 명절 준비 좀 도와야 해서요. 며칠? 열흘이요. 열흘? 그렇게 오래? 네.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힘들겠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서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왔니? 어서 와. 네, 어머니. 방에 짐 풀고 이리로 와.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종이 여러 장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종가집 예법이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정리했어. 종이를 보니 음식 만드는 방법부터 제사 지내는 순서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대로 해야 해. 네. 먼저 두부부터 만들자. 콩은 어제 미리 불려놨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부엌 한쪽에 큰 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불린 콩이 가득했어요. 이걸 다요? 그래. 맷돌로 갈아야 해. 맷돌이요? 응. 요즘은 믹서기 쓰지만 종가집에서는 맷돌로 갈아야 제맛이 나. 시어머니가 창고에서 낡은 맷돌을 꺼내왔어요. 이걸로 갈아. 어머니,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잘 돌아가. 믹서기 쓰면 안 돼요? 안 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니까.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맷돌 앞에 앉아서 콩을 갈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손목이 아팠습니다. 10분쯤 갈았을 때 시어머니가 왔어요. 너무 늦게 가네. 빨리 가라. 손이 아파서요. 손이 아프면 어떡해. 조상님 생각하면 안 아프지. 네. 계속 갈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손목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겨우 콩을 다 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제 끓여야지. 불 조심하고. 네. 콩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됐어요. 아직도 콩물이 끓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밥 먹어.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계속 콩물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두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간수를 넣고 응고시키고
자정이 넘어서 겨우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인했어요. 그럭저럭 괜찮네. 내일은 식혜 만들자. 네.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눈을 떴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빨리 나와. 식혜 만들어야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엿기름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걸로 식혜를 만들어야 해. 어떻게 만들어요? 엿기름을 물에 우려내서 밥이랑 섞어. 그리고 보온밥솥에서 숙성시키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시했어요. 물 온도는 60도 맞춰야 해.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온도계로 재가며 물을 데웠습니다. 이제 엿기름 넣어. 엿기름을 넣고 저었어요. 더 세게 저어. 정성이 부족해. 손목이 아팠지만 더 세게 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맛을 봤어요. 그런대로 괜찮네. 이제 밥이랑 섞어. 지은 밥을 가져와서 섞었습니다. 보온밥솥에 넣고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6시간 기다려야 해. 그동안 다른 거 하자. 다른 거요? 응. 전 준비해야지. 전이요? 벌써요?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편하지.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호박, 감자, 고기, 생선, 버섯.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걸 다 전으로 부쳐야 해. 15종류. 15종류요? 응. 호박전, 감자전, 고기전, 생선전, 버섯전, 김치전, 깻잎전, 동그랑땡, 전유어. 세상에나. 뭐하니? 빨리 썰어. 칼을 들고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썰고, 감자를 썰고, 고기를 다지고, 손가락이 저려왔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단히 국수를 끓여줬어요. 먹으면서도 계속 재료를 썰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죠.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오후 내내 재료를 준비했어요. 저녁 6시쯤 식혜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봤어요. 괜찮네. 이제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 네.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지러웠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뭐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피곤하면 좀 쉬어. 내일 또 일 많아.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손을 봤어요. 손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 봐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피를 직접 밀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만두피는 얇아야 해. 두꺼우면 맛없어. 밀대로 밀고 또 밀어. 팔이 떨렸어요. 만두소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두부 짜서 물기 빼고 고기 다지고 야채 썰고 오후 내내 만두를 빚었어요. 500개.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괜찮지 않은데.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전화를 끊고 다시 만두를 빚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확인했습니다. 잘했네. 내일은 떡 만들자. 떡이요? 응. 백설기, 시루떡, 인절미. 3가지나요? 종가집은 원래 그래. 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손은 더 심했습니다. 손마디가 붓고 손톱 밑에 멍이 들었어요. 그날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떡을 만들었어요. 쌀을 불리고 빻고 쪄야 했습니다. 시루에 앉힌 떡을 계속 지켜봐야 했죠. 오후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요.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엄마야. 너 괜찮니? 목소리 들어보니 걱정돼서 보양식 좀 보낼게. 다음날 오전에 택배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보내신 보양식이었어요. 홍삼, 한약, 영양죽. 시어머니가 택배 상자를 봤어요. 이게 뭐니? 친정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뭐야, 이런 거. 보양식이에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제사 음식 만드는 동안에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음식이요? 응. 다른 집에서 온 음식은 안 돼. 조상님께 실례야. 하지만 이건 제가 먹는 건데요. 안 돼. 정성이 흐트러져. 어머니. 시어머니가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 내놨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조상님 모시는 동안에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해서 보내신 건데요. 내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예법은 예법이야.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놓인 상자를 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물을 만들었어요. 10가지 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콩나물, 버섯나물, 미역줄기, 고구마줄기, 시래기. 하나하나 데치고 무치고 양념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잠깐 들렀어요. 일 끝나고 시댁에 들른 거였죠. 여보,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어요. 민우야, 며느리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엄마, 그래도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정도는 해야지. 옛날 종가집 며느리들은 더 했어. 옛날이랑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조상 섬기는 마음은 똑같아야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아들이 너한테 헛소리해도 신경 쓰지 마. 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조상님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넌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15종류의 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호박전부터 부쳤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호박을 올리고 뒤집고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조심해야지. 흉터 남으면 안 되는데.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감자전, 고기전, 생선전, 버섯전, 김치전, 깻잎전. 프라이팬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저녁 때쯤 어지러웠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잠깐 쉬어야겠어요, 어머니. 쉬긴 뭘 쉬어.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어떡해. 조상님 생각해봐.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계속 전을 부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절반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인했어요. 그럭저럭 괜찮네. 내일 나머지 붙여야지. 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아, 보양식은 받았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 무리하지 마.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7째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전을 부쳤어요. 남은 전들을 계속 부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프라이팬이 무거웠습니다. 오후쯤 되니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앉아야겠어요. 안 돼. 전이 타. 하지만 빨리 뒤집어. 비틀거리며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전을 뒤집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해. 새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전이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전들을 확인했습니다. 괜찮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네. 내일은 마지막으로 과일 깎고 상 차리면 돼. 네. 고생했어. 잘 쉬어. 감사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아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귀신 같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손마디는 더 부었고 손등에는 기름 화상 자국이 가득했어요. 손톱 밑에는 검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설 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온몸이 쑤셔서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왔니?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과일 깎고 제사상 차리면 돼.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꺼냈어요. 사과, 배, 감, 밤, 대추, 곶감. 산더미였습니다. 이걸 다 깎아야 해. 예쁘게. 네. 칼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3개.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10개쯤 깎았을 때 칼이 미끄러졌어요.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피 묻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빨리 씻어. 과일에 피 묻으면 안 돼. 손을 씻었어요. 밴드를 붙이고 다시 과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계속 욱신거렸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수를 끓여줬어요. 먹으면서도 과일을 깎았습니다. 배, 감, 밤. 오후 3시쯤 과일을 다 깎았어요. 시어머니가 확인했습니다. 괜찮네. 이제 상 차리자. 상 차리는 것도 시어머니가 일일이 지시했어요. 이건 여기, 저건 저기. 높이도 맞춰야 해. 1시간 넘게 상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됐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전 몇 개만 더 붙이자. 네. 더요? 응. 아까 센 게 좀 모자라더라. 10개만 더. 알겠습니다.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어요.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프라이팬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뭐야? 왜 그래? 어지러워요. 정신 차려. 전타. 하지만 눈앞이 계속 흐려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어요. 쿵.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뜨지 않았습니다. 잠깐 후 눈을 떴어요. 부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가 간질거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손을 보니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피였습니다. 코피가 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코에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바닥으로 옷으로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만두피 위로, 전 위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냐? 어머니, 죄송해요. 조상님 올릴 음식에 피를 묻히다니. 제가 어지러워서 재수없게 시리 이거 다 버리고 새로 붙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새로요? 그래. 이런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조상님께 올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어떡해. 조상님이 더 중요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 묻은 전과 만두를 치우고 있었어요. 빨리 일어나서 새로 만들어.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을 짚고 일어나려는데 손목이 꺾였습니다. 아, 다시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울었어요.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어요. 손은 퉁퉁 부었고 온몸은 쑤셨고 얼굴은 귀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로 만들라고요? 피가 묻었다고요? 제 피인데요. 며느리 피인데요. 시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음식을 치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민우 목소리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온 거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부엌 쪽으로요. 여보, 남편이 부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어서 와. 며느리가 실수를 해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해. 실수요? 뭐가 실수예요? 피를 흘려서 음식에 묻혔잖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제 코에서 흐르는 피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어요. 피 묻은 전을 만두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요? 그래.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조상님께 올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지금 코피 흘리고 있는데 음식 걱정이세요? 코피야 닦으면 되지. 음식이 더 중요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상님이 제일 중요하잖니.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제 핏기 없는 얼굴을, 퉁퉁 부은 손을, 지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 눈빛이 변했어요. 민우야, 어디 가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따라갔어요. 민우야,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려다봤어요.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떡, 과일. 민우야. 남편이 제사상을 움켜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상을 들어 올렸어요. 민우야. 그거 내려놔.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상을 벽으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안 돼. 쨍그랑. 제사상이 벽에 부딪혔어요.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전이 벽에 붙었고, 탕이 바닥에 쏟아졌고, 과일이 굴러다녔어요. 떡이 터졌고, 나물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 바구니들을 들고 왔어요. 민우야, 그만해. 남편이 바구니를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만두가 터지고 식혜병이 깨지고 두부가 박살났어요. 조상님 음식을 어떻게?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조상님 음식이요? 그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족보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자랑하던 그 족보요. 그리고 찍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건 우리 집안 족보야. 비리릭. 족보가 찢어졌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남편이 찢어진 족보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죽은 조상 정성 따지다 산 사람 잡겠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열흘 동안 뭘 한 거예요, 엄마? 뭘 하긴 뭘 해. 제사 준비했지. 제사 준비요? 제사 준비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 안 해봤어요? 코피 흘리고 쓰러진 거 봤어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요? 열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일만 시킨 게 실수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가자. 어디요? 여기서 나가. 하지만 더 이상 못 있어. 가자. 남편이 저를 안고 현관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민우야, 어디 가는 거야? 집으로 가요. 제사는 어떡하고? 제사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이런 집안 귀신이라면 내가 몽둥이로 때려잡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아내 부릴 생각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습니다. 민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조상님이 노하실 거야.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상님보다 제 아내가 먼저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남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렇게까지 힘든지.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부은 손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나을 거야. 괜찮을 리 없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있어. 약 가져올게. 남편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코피를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손도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줬어요. 여보, 응?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고집부린 거야.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 남편이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약을 지어왔어요. 먹고 푹 쉬어. 응.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웠어요. 여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응. 내가 지킬게. 고마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아팠지만 좀 나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먹어.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요. 민우야, 전화 받아. 서연아, 제사 어떡하니? 집안 망신이야.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문자 보낼게. 뭐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문 열어. 남편과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시어머니가 30분 넘게 문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붓기가 조금 빠졌어요. 얼굴에도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는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했어요. 남편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생활비 끊을까? 생활비요? 응.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 몰랐어요. 이제 끊으려고.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이 생활비 이체를 중단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구나. 네.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무슨 일이니? 남편이 끊었어요. 뭐, 왜? 시어머니가 물으실 게 아니잖아요. 서연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요? 그래. 제사 준비 좀 했다고. 제사 준비 좀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저 열흘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잤어요. 손은 퉁퉁 붓고 온몸은 쑤셨어요. 그런데 제사 준비 좀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코피 흘리고 쓰러졌는데 음식 다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서연아, 생활비도 필요 없으시죠? 종가집 며느리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고마워. 며칠 후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집 관리비도 끊을까? 관리비요? 응. 엄마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랑 관리비를 내가 내고 있었거든.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끊으려고. 그래도 될까?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지. 남편이 이자 지원과 관리비 이체를 중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울먹이는 문자가 왔어요. 민우야, 관리비 못 내서 경고장 왔어. 제발 도와줘. 남편이 답장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게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관리비만이라도 도와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관리비를 못 내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독촉을 받았다고요. 대출 이자도 연체되고 있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아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왔니? 엄마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네. 친정에서 편하게 명절을 보냈어요.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친구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힘들어 하신다고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신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 아니, 정말 괜찮았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민우야,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용서는 아직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시댁 근처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마트 봉지를 들고 힘없이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배달 음식인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시던 종갓집 음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마음 아파? 아니, 정말 아프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설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시댁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남편, 저, 딸, 친정 부모님 5이서요. 좋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 쉬었어요.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맷돌을 돌리지 않았어요. 손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밤에 푹 잤습니다. 행복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딸이 앞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너무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내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설 잘 보내고 있니? 엄마는 혼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있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혼자 컵라면을 먹고 계신 시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봤어요. 여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괜찮아. 시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야. 그래. 우리는 우리 행복만 생각하자. 응.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바다 위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갈까? 갑자기요? 응. 그래도 너무 오래 연락 안 한 것 같아서. 가보고 싶어? 응. 한 번만. 알았어. 가보자.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차는 없어.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네. 미안하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진짜 미안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 종가집이라고, 예법이라고, 조상님이라고. 그것만 생각했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안 보고 체면만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1년 넘게 혼자 살아봤어. 밥도 혼자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아직은 용서가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종가집 예법, 그런 거 다시는 강요하지 마세요.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그리고 명절 준비도 다 같이 해야 해요. 며느리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 다 같이 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아니, 이제 시어머니도 배우셨을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내 편 되어줘서. 당연하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종가집 예법을 따지며 며느리를 짐승처럼 부린 시어머니와 그걸 박살낸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열흘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요.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다가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죠. 시어머니는 조상님이 더 중요하다며 음식을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우는 달랐어요. 제사상을 박살내고 족보를 찢으며 외쳤죠. 죽은 조상보다 산 사람이 먼저라고. 종가집 예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